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주에 이 글자만 있으면 재물과 명예가 그래도 다른 구조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팔자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예시들까지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 일단 그 만세력으로 본인의 사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데서 원광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인시다 뭐 사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시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까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자기의 그 시를 알려면 이 원광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사주를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 팔자를 일단 확인한 이후에 옆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마치 용이 푸른 바다에 거하듯 일찍이 출세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 얘긴즉슨 뭐냐면 이제 용띠가 한마디로 이제 그 술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29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21시 30분부터 23시 29분, 그러니까 밤 9시 반부터 11시 29분 사이에 태어난 건데 이 중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임술시와 계시만 해당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이 해시라고 하더라도 무슨 시 어떤 해시인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용띠가 해시에 태어난 것이 좋은데 그 중에 계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용고창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좀 멋있는데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용이 아주 푸른 바다에 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에 있어야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어떤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인가요? 제가 한번 용약천문이라는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임진생이 계시를 보는 게 바로 용약천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무진생도 해당이 됩니다. 즉 뭐냐면 용띠가 한마디로 해시를 보는 게 좋은데 계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띠가 이렇게 이 월이 본인이 만약에 이게 겨울이라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띠가 겨울에 태어나고 해시에 난 건데 즉 얘긴즉슨 뭐냐면은 용이 한마디로 물을 많이 만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용은 큰 넓은 바다에 있어야만 그 위치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봐서 용띠가 넓은 바다, 즉 뭐냐면 물이 많은 사주팔자에 있으면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기가 만약 용띠라면 월 일시에 과연 수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계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일찍이 일단 출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주팔자도 역시 뭐냐면 용띠가 계시에 났는데 진사의 사주라고 합니다. 진사라는 직급의 일단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일단 뭐 사주팔자를 잠깐 보면 어쨌거나 이런 구조에서는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무일간이 월에 이렇게 계가 굉장히 이제 강하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물이 강한 팔자가 되고 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가 있고 여기도 계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용이 큰 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계라는 것은 이 무일간이 볼 때는 재성에 해당되는데 이 재성이 두 개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구조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년생이기 때문에 연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재성이 이렇게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진사의 사주라고 했지만 그 현대 사회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팔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거꾸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용띠가 한마디로 이제 그 큰 바다를 본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일에 있는 용이 여기 있는 개를 본 겁니다. 개의 연을 본 겁니다. 즉 뭐냐면 이제 돼지띠가 용을 본 것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것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개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또 이제 개월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용이 있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용과
큰 바다의 조합,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용이 큰 바다를 만나느냐, 아니면 큰 바다가 용을 만나느냐, 이렇게 해서 둘 다 일단 용고창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훌륭한 사주인데, 이건 이제 상서라는 직급에 올랐던 그런 일단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일간이 아무래도 계를 강하게 본 것이니까 이건 이제 인수격 사주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인수가 연월에 이렇게 강하면은 보통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조정에 근무하는 구조가 되고요. 현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 공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역시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일주가 개해 큰 바다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다가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것도 겨울생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전사주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해월이니까 겨울생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용이 있으면 겨울생을 굉장히 반긴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용이 있어서 용이 큰 바다를 만난 것과 같고, 그다음에 이 개라는 것이 용을 만난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붐이라는 게 있는데, 나붐으로 보면 이것을 대해수라고 해서 가장 큰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바다가 용을 만났는데 오히려 겨울에 태어나서 요 해월, 요 월이 해자축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겨울생이 됩니다. 명리학에서. 그래서 월에 만약에 해자축이라고 하면은 겨울에 태어나고, 더군다나 바다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용을 만난 것이니까 굉장히 일단 좋은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총병의 사주라고 하는데, 총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반 그 한마디로 이제 군인 중에 뭐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이 정도로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약간 사병 중에 가장 높은 사람, 뭐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총병이 어느 정도 직급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일주가 그러니까 해월에 태어났고 해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신왕한 팔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과 병이라고 하는 재성을 양쪽에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과 병은 한마디로 이제 그 천을기인이 바로 유해가 되는 것인데, 이 병정이라고 하는 재성이 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천을기인을 굉장히 밑에다 깔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성의 폭도 굉장히 좀 두터웠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을이라고 하는 식신이 이렇게 또 재성을 생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해, 술, 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말년이 될수록 굉장히 좀 재물 운이 좀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마치 호랑이가 넓은 땅을 만나면은 출세한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호랑이가 땅이 넓고 언덕이 많을수록 이 호랑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랑이띠 바로 여기 인생이 다른 주에, 그러니까 인생이니까 호랑이띠가 월일시에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진, 술, 충, 미 중 세 개를 연이어 만난 것이 바로 호랑이. 이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토를 의미하니까 일반적으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니까 호랑이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호와 황구라고 해서 마치 그 한마디로 호랑이가 높은 언덕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한마디로 언덕을 막 뛰어다니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때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호랑이띠가 병인생인데 호랑이띠가 여기도 보시면 술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참정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호랑이띠는 뛰어놀 만한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월일시에 그 땅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띠가 여기 진술충미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 이런 식으로 여기 진술충미 중에 축과 미가 연이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랑이가 이 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땅도 약간씩의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어쨌거나 땅은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호랑이가 이 넓은 들판을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대인의 사주라고 하는데 이 대인이라는 의미는 직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랑이가 여기는 뭐냐면 이제 술과 축 이렇게 두 개를 봤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세 개를 연이어 만난 것이 좋은데 두 개만 있었는데 사주팔자에서 이제 우리 그 아무래도 이제 사주를 이제 아주 깊게 공부한 분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이게 연월일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고법에서는 한마디로 태월일시를 사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신했을 때, 임신한 그 시점, 그 월이 바로 이제 태월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는 이제 연월일시만 보면은 호랑이가 여기 진술충미 중에 술과 축 두 개를 본 건데, 한마디로 이 사람의 그 언제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을 임신한 그 때를 봤더니 그게 바로 이제 정축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이라는 글자가 태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 네자 중에 세자 세 개를 연이어 봐서 이게 바로 이제 호랑이가 넓은 땅을 만나서 출생한 것과 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그 직급의 사주였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대부기,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그 존경도 많이 받고 굉장히 부자였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사주를 보는 방식으로 보면은 신이 묘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월에 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신약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구조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술 중에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축 중에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과 묘가 있어서 어쨌거나 재성이 이렇게 연이어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사람한테는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인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술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관성도 좋고 일단 재성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신이 조금 약한 듯한데 여기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비겁이, 이때는 이제 비겁이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현대적인 어떤 그 사주팔자의 해석으로 보면은 병이라는 글자는 관성이 되고 그다음에 병술이 있는데 여기 인술이 이렇게 회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묘술이 이렇게 육합을 하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이니까 신이 볼 땐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돈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데 경과 함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경금의 재성이 인이 되고 그다음에 나의 재성이 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병이라고 하는 관성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서로 육합과 삼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로 보면은 서로 돈을 조금씩 내서 동업을 하거나 공동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함께 한마디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부기했던 사주라고 하니까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기운으로 모이면 훌륭한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지금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기운이 같은 글자가 모두 모여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일기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가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사주를 사실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사주가 이렇다면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진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글자, 천간은 다 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는 다 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일기위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원을 했던, 현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수석 합격했던 그런 일단 명조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그 상당한 좀 사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사가 많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무제 사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기들은 갑을 끌어오니까 주변의 어떤 인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갑이라고 하는 그 관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는 해라고 하는 글자를
한마디로 이제 도충에 와서 본인한테 이제 그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화생토하니까 현재로 말하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전공했던 학문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인허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글자들이 이제 해라고 하는 재물을 끌어오게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원래 공부했던 능력을 가지고 상당히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겠냐라고 보이는데, 역시나 이렇게 장원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천간은 다 을을을을 이런 식으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유유유라고 모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귀비의 사주였다고 하는데, 이 귀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에 그 황제의 아마도 첩이 아니었겠느냐. 그 이제 비라는 글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황제의 와이프 중에,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황후가 아니라 둘째 와이프부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비라는 글자를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비라는 것은 황후의 그 첩 중에 조금 일단 직급이 좀 높았던 그런 여자분이 아니었겠냐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을을을을 유유유 이런 글자로 일단 다 같은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굉장히 어쨌거나 특이한 사주였는데, 어쨌거나 대귀했던 그런 여자분의 사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주는 원수라고 해서, 제가 원수를 찾아봤더니 일단 장수 중에 으뜸이었던 사람 한테 붙이는 어떤 별칭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제 군대에서 굉장히 그 훌륭한 군인이었던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지가 이렇게 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무일간이 뿌리가 좀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장수 중에 으뜸이 되었다고 하니까 신약하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일이 안 풀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언뜻 보면 제다신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기가 이런 식으로 일단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갑과 병이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구조인데, 이 갑과 병이 이렇게 여기를 나누면 연월이라고 하는 사회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상당히 좀 좋은 구조라고 일단 보여주고, 갑이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편관이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해군 쪽에 한마디로 가담해서 군인 생활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이는 사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일기위근인데, 이건 이제 태사라고 했던 직급의 사주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이 4개가, 호랑이가 4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경경 무 이런 식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가 이렇게 내자가 하나의 기로 뭉쳐서 상당히 좋았던 사주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장수의 검이 등잔에 비추듯이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원숭이띠나 닭띠가 한마디로 사시나 이 그 진시를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갑진시나 을사시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갑진생, 용띠나 을사생, 뱀띠가 한마디로 신시나 유시를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 임신시나 계유시에 태어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그 등화불검이라고 해서, 얘기인즉슨 참 진짜 말은 진짜 멋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보검을 등잔빛에 비추는 그런 형국의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얘긴즉슨 을사라고 하는 거, 요 을사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요게 바로 이제 등잔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나봄으로 이제 복등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단 등잔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보검이 됩니다. 그래서 을사와 임신의 조합, 요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을사생이 신시를 보는 것이 좋은데 임신시가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요 팔자가 바로 평장이라고 하는 직급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사생이 뱀띠인데, 을사생이 신시에 태어난 것이 좋은데 임신시, 요게 바로 이제 보검이 되고, 요게 바로 등잔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잔과 보검의 조합, 이게 바로 이제 등화불검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계유생이 닭띠가
을사시에 본 것입니다. 을사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뱀띠가 한마디로 사시에 태어난 것인데 계유생이 을사시에 태어난 것이 바로 등화불검으로 장수의 검이 등잔에 비추듯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유생이나 임신생, 즉 원숭이띠나 이 닭띠는 이렇게 임신생이나 계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관보다는 무관에 좀 더 적합한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가 이렇게 유축사, 이렇게 사유축이 금기를 이루고, 그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또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구조이면서, 금이 강하니까 이미 볼 때는 그게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인수가 이 지지에 굉장히 일단 강력한데, 을이라고 하는, 을은 이제 이미 볼 때는 이제 상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았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미 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게 임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학당이 되는 것이 학당.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던 사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뭐냐, 가을의 달이 가을바람을 만난 듯 계절을 얻으면 고위직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긴즉슨 뭐냐면 이제 가을달이 굉장히 밝은데 바람도 가을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달도 가을달이 좋고 바람도 가을바람이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절이 잘 맞아서 한마디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 뱀띠가 기미시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미생이 한마디로 이제 그 양띠 중에 기미생이 사시에 태어난 것이 바로 요런 구조인데, 얘기가 뭐냐면 이제 월백 풍청리라고 해서 달은 밝고 한마디로 바람도 맑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진짜 멋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양띠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미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전을 보니까 한마디로 기미생이나 기미일주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기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시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월백풍청에 대해서 계절을 만난 듯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식궁을 의미하니까 자식 덕분에 본인이 굉장히 달이 한마디로 밝은 달이 한마디로 맑은 흔한 말로 이제 그 바람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니까 가을 바람과 가을 달이 서로 이제 조합을 잘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이라고 하는 월이 한마디로 가을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이 신월이 곧 신유술월이 바로 가을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태어나면 더욱더 좋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양띠가 사시에 태어난 것이 좋은데 그 중에 양띠 중에 기미생이 좋고, 그다음에 월이 가을이면 더욱더 좋다, 이런 의미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낭중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다는 일단 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꾸로 뱀띠가 기미를 얻은 것이 좋은데, 이건 이제 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여전히 뱀띠가 한마디로 이제 달을 본 것인데, 이것도 가을, 신유술월에 태어난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달도 밝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도 한마디로 화창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바로 이 극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굉장히 극도로 굉장히 부자였던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한마디로 뱀과 양의 조합을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 기미와 뱀의 조합을 굉장히 좋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조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명예를 얻거나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